그러면 오 어제가 아니지. 조사 안 해봤던 곳을 조사해봐야지. 씨. 됐다. 조사를 안 해봤던 곳이 잠깐 됐어. 그러면 이제 어씨 루미누시아 체크했던 거 있고 이쪽도 다시 한번 보자. 드레스룸 이 옷 어디선가 본 적 있는데 다나씨가 입었던 옷 아니야? 이 옷이 확실한 것 같네. 우리도 그 당시에 보았으니. 왜 드레스룸에 걸쳐져 있는 거야? 어떻게 알아? 그러게, 그게 이상해. 분명 다나씨는 옷을 입은 채로 구급차에 실려갔다는데. 시연아, 생각이 든 건데. 무슨 생각? 그 다나씨는 사건 현장에서 2명 있었던 것 같아. 뭐? 분신술이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나도 혼란스러워. 일단은 기록해두자. 증거품을 얻었다. 없는 줄 알았네. 검은 셔츠.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옷이다. 그냥 다 던져봐. 여기는 조사해봤었나? 저쪽은 다 했어. 아이씨. 이건 뭐야? 강진우, 근데 이 구멍은 뭐 하는 거야? 그러게, 아마 환풍구 같은데? 여긴 구조가 이상한 것 같아. 환풍구가 왜 여기에 있어? 이 환풍구가 이번 사건에 도움이 될까? 그건 둘째치고 여기 건너편 근데 CCTV실 아니야? 맞네. CCTV실이 저기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서 여기에 있으니까. CCTV실에도 환풍구가 있었지. 맞아, 있었어. 왜 뒷무대가 연결돼 있지? 이상한데. 잘 보면 찌꺼기 같은 게 환풍구 입구에 있어. 오, 이건 천조각 같은데? 천조각. 이거 찢어진 장갑. 한번 찾아보자. 천조각. 그러고 보니 이 천조각 장갑에서 찢긴 게 아닐까? 퍼즐처럼 이어보자. 놀랍게도 맞추어졌다. 이거 뭔데? 왜 맞춰지는데? 진짜 맞춰졌네.
그럼 검은 장갑을 낀 사람이 환풍구에서 뭔 실을 했단 거네? 다시 한번 조사해보자. 천 장갑. 천 재질의 검색 장갑이다 라고 바뀌었네. CCTV실에 다시 가보자. 어? 예진씨 이 와인 맛있네요. 두 분이서 뭐 하세요? 그러신가요? 감사합니다. 이하연씨랑 예진씨?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와인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중인데 경찰한테는 허락을 구하셨는지. 당연히 허락은 구했죠. 허락을 해줬다고? 합법적으로 구한 거죠? 당연한 말씀이죠. 제가 친절히 부탁하였어. 아까 와인 못 마시면 죽겠다며 행패를. 이런 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만나봐서 잘 된 것 같군요. 저 말인가요? 네. 오전쯤에 다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다는 아니죠. 더 이상 말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까 조사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뭐 무엇을 얘기하면 되죠? 아까 보니 직원 전용 복도가 있던데 네, 그 복도까지 보셨군요. 용케도 보셨네요. 뭐지 이 분위기는? 그 복도에 드레스룸이 존재했습니다. 무대에서 식을 차릴 때 엄청 중요하다. 혹시 그곳의 관리자이십니까? 심지어 거긴 중요해서 매일 관리하고 있다. 오케이. 매일 관리하고 있어. 드레스룸에 대해 얘기해 주시죠. 왜 이래 이거? 증언 시작. 드레스룸. 그 드레스룸은 무도회장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직원들은 거기서 분장하거나 옷을 갈아입는다. 다나씨가 돌아가신 날에는 그곳이 사용되진 않았지만 사용을 안 하는 날에도 전 항상 체크합니다. 드레스룸에 있는 옷 개수, 재질, 심지어 바닥과 상태까지. 오늘도 역시 직업정신으로 체크 완료. 모든 게 완벽한. 너무 훌륭하지 않나요? 자기애가 넘치시는군요, 하연씨. 칭찬일까? 칭찬이야? 저기 강진호, 나도 이번엔 알고 있어. 아무래도 이제 슬슬 밝혀야겠네. 증언 전체적으로 모두 지금 상황과 모순되어 있어. 하연씨, 정말 맞으십니까? 오늘도 드레스룸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다나씨가 돌아가신 후에 사용을 안 해서 더 수월했다. 이상하군요. 네? 드레스룸은 분명히 사용되었을 겁니다.
전혀요. 거기에 흔적 따위는 없었어요. 그럼 그 흔적에 대해 보여드리죠. 저도 궁금하네요. 무엇인지 보여주시죠. 이거지? 아이고, 씨. 이 옷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나씨가 살아있으셨을 때 입으신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나씨가 입은 옷과 같죠. 하지만 이상합니다. 분명 다나씨는 이 옷을 입은 상태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아, 그렇네요? 그럼 어째서 이 옷이 드레스룸에 걸려있던 거죠?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네. 그쵸. 모르시겠죠. 하지만 전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옷을 어째서 하연 씨는 못 보셨습니까? 그게 옷은 놀라신 것 같군요. 이 옷은 오늘도 관리하신 걸 보니 분명히 어색함을 느끼시고 알았을 텐데 말이죠. 아이쿠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네? 실수요? 분명히 저도 그 옷을 보았으나 옷도 너무 자연스럽게 걸려 있어서 저도 모르게 이상 없음으로 체크한 것 같다. 가능해? 그럼 자연스러워서 눈치를 못 채신 겁니까? 하도 저희에게 다나씨가 일을 시켜서 모순의 이유가 그거였군요. 정말 그 이유가 맞을까? CCTV 기록에도 드레스룸이 수차례 언급되었어. 일단 알겠습니다. 관리자가 그런 실수를 특이하군요. 저도 실수할 때가 있죠. 예진 씨는 독침을 놓으시네. 저는 이만 다른 것도 조사해보러 가겠습니다. 근무 중엔 술 금지입니다. 저도 쉬려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추가로 조사해보자. 일단 CCTV실. 현우씨 다시 오셨나 보네. 현우씨, 저희 왔어요. 오, 오셨습니까? 뭔가 오랜만인 것 같네요. 오전에 봤는데 무슨. 그래도 CCTV 정보를 얻으러 오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 이야기를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뭐 쉽네요. 무슨 이야기죠? 정수기 쪽을 보니 환풍구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뒷무대와 연결되어 있죠. 누가 지은 건지 대체. 그 환풍구에 대해 아시는 거 얘기해 주시죠. 네, 별거 없지만 말씀드리죠. 이번 증언이 살인사건의 마지막 증언이다. 증언 시작, 환풍구. 일단 저도 처음 봤을 땐 놀라고 특이했습니다. 참, 뒷무대랑 굳이 왜 환풍구로 연결시켜 놓은 건지.
CCTV실 관리자라는 직업 의무로 환풍구는 하루마다 먼지가 쌓인다는 소리로 청소를 합니다. 아까 아침에도 청소를 했지만 참 깨끗한 환풍구에 뭐하는 짓인지. 깨끗한 걸 보니 범인이 저희 CCTV실로는 안 온 것 같군요. 환풍구는 청소 빼고는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증언은 여기까지인가? 현우씨, 환풍구에선 별다른 건 없었어요? 네, 계속 없었습니다. 있던데. 계속? 진짜 계속 없었나? 진실에 가까워지니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한번 그걸 제시해볼까? 현우씨, 정말 환풍구엔 아무것도 못 보신 겁니까? 네, 애초에 깨끗한 걸 봐선 범인이 들락하진 않은 것 같으니 뭐. 아무래도 그 의견은 틀린 것 같군요. 네?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건지. 거짓말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여드리죠. 그 의견이 틀렸다는 증거를. 그건 장갑 아닙니까? 네, 그렇죠. 당신이 관리실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장갑이죠. 어쩐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잃어버렸는데 누가 쓰레기통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 찢어진 면이죠. 누가 찢었습니까? 찢어진 면이 있다는 건 찢어진 조각 또한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조각이 환풍구 입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네? 환풍구에서요? 아마 어떤 분이 장갑을 끼시고 환풍구로 무언가 하려 했나 봅니다. 도주에 가까울 것 같군요. 전 잃어버려서 몰랐습니다. 그 장갑 비싸서 어렵게 산 건데 어떤 놈이. 아마 장갑이 필요했겠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많이 사용하니까. 잠만. 범인이 환풍구로 도망? 아닌데? 분명 드레스룸 쪽으로 도주해야 정상인데?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또 꼬였어. 아이씨. 진호야, 멍 때리지 말고. 죄송합니다. 잠시 딴 생각을 좀. 그럼 더 물어볼 건 없나요? 네,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장갑, 흙. 모든 증거품과 증언이 모인 것 같군. 나머지는 이제 하나밖에 없다. 진범을 밝혀내기 위한 최종 추리. 현재 시각 16시 7분. 여보세요?
탐정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게 아니라 혹시 용의자 5명을 무도회장 중앙에 집합시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 시작하시는 겁니까? 탐정님의 최종 추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끄럽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만. 일단 알겠습니다. 집합 정도는 쉽죠. 감사합니다. 그럼 끊겠습니다. 네. 이야, 무도회장 오랜만인 것 같네요. 소개팅이라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드디어 풀려났다입니다. 다들 조용히 하십시오. 그래도 말은 잘 들어 다행이네요. 와, 형사님 대단하시네요. 중구난방은 저에게 안 통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그건 둘째치고 지금 그럼 마련된 것 같군요. 이제 탐정님의 최종 추리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종 추리라니 탐정을 나셨네요. 그럼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앞으로 제가 부탁하는 건 가능하면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연애 관련 말고 들어주죠. 그럼 먼저 내가 쓰던 방법을 하는 거야. 모두들 사건 당시 알리바이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탐정님, 그건 이미 다 들으셨지 않았습니까? 잠깐만요, 형사님. 이후부턴 저에게 맡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부터 말해도 될까요? 좋죠. 재훈씨부터 차례대로 부탁드립니다. 성인식에 대한 회의를 뒷무대에서 하다가 얼떨결 기절했습니다. 정혜진씨. 와인 배달 후 짐을 정리한 뒤 박재훈씨가 쓰러진 걸 본 후 바로 돌아왔습니다. 이하연씨. 뒷무대에서 회의를 하던 도중 아래층에 내려가 일을 하였습니다. 이름값 김현우씨. CCTV 하나가 문제가 생겨 CCTV 실으면 꼼짝없이 있어야 했습니다. 심우영씨. 본 셰프 큰 소리 때문에 위로 올라갔다가 큰 난관을 겪어버렸습니다. 알리바이는 다들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그래, 먼저 알리바이를 대개하는 게 우선이야. 용의자들은 각자 다른 알리바이를 말하게 되고 그중 한두 명의 알리바이가 어색해진다. 그나마 어색한 사람들 중 골라서 질문해보자.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하지? 예진씨,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재현씨가 쓰러진 걸 보았는데 왜 가만히 있었죠? 그걸 설명 못 드렸나 보네요. 재훈씨는 제가 뒷무대에서 나가기 일보 직전에 쓰러졌습니다. 그 전부터 꾸벅꾸벅 졸으셔서 그냥 졸린가 보다 하고 나간 거죠 뭐. 맞네요. 전에 관심 없다고 하셨듯. 아니, 뭐요? 예진씨? 왜 그러시죠?
그걸 그냥 보고 나가신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진짜 어이가 없네. 그때 머리를 박고 쓰러진 것 같은데. 그걸 보고도 졸린갑다 치고 나가신 겁니까? 머리를 박아놓은 것도 기억을 하네. 매우 피곤하면 그럴 수 있죠. 그게 뭐가 문제죠? 그때 저한테 왔으면 전 그나마 용의를 벗을 수 있었는데. 예진 씨가 무시해서 지금 전 범인의 미끼로 사용되고 있는 거네요? 이게 화가 안 나는 상황입니까? 자, 다들 진정하시고. 너무하시네요. 뭐요? 너무해? 그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오히려 박재훈 씨가 기절했다 입증하면 총으로 다나 씨를 죽일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 입증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오히려 남은 나쁜 사람 된 거네요? 예진 씨 말대로면? 잠깐만요. 뭔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뭐가요, 탐정님? 여러분, 모두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참고로 놀랍게도 다나 씨의 사인은 총살이 아니라 독살이라 판정이 났습니다. 뭐라고쇼? 독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라고요? 독살로 판정이 났다고요? 그거 참 황당한 일이네요. 총살이 아니라 독살이라고요? 다들 조용히 안 하십니까? 특히 우영씨, 제발 소리 좀 그만 지르십시오. 본 셰프 억울합니다. 왜 저만. 아무튼 그래서 뒷무대에서 사건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 이하연씨, 박재훈씨, 예진씨 맞으십니까? 네, 조회상 그렇습니다. 지금 들으신 세 분 모두. 마지막으로 뒷무대보단 와인에 대해서 증언을 한 번에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차례대로 눈치껏 증언하세요. 안 그러면 혼란하니까. 그럼 저부터 말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럼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3명의 증언을 한꺼번에. 더욱 집중해서 들어보자. 증언 시작. 와인. 어쩐지 독살? 탐정님, 범인은 예진씨인 것 같습니다만. 남 탓하는 건 별로지만 독살이면 음료에 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네요. 모두 잘 몰아가시는군요. 근거도 없이. 근거? 있습니다. 음료와 가장 큰 연관성은 단순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면제 같은 와인, 독약이 든 와인, 불명 와인. 이게 무슨... 맞아요. 전 반만 마셨긴 했지만 아무 일 없어 다행이네요. 다들 바보시군요. 제가 만약 범인이면 배달할 때 약을 탔겠죠? 하지만 이하연 씨가 중간에 음료 3잔을 받고 2명에게 와인을 주셨죠. 그럼 전 바보같이 복불복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됩니다. 예진 씨는 아무래도 결백하신 것 같군요. 전 아무도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건 둘째치고 증언을 보자마자 느낀 것부터 해결하자. 딱 봐도 수상한 게 있어.
만약 이 증언이 맞으면 증거품 기록과 엇갈리게 돼. 일단 모순을 제시하자. 이하연 씨? 분명 아까 증언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반만 마셔서 다행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만. 네, 반만 마시고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갔죠? 아무래도 그건 틀린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죠? 전 이번엔 진짜 거짓말 안 했어요. 하지만 이 와인잔을 보시죠. 이 와인잔은 비어있네요? 근데 이게 제가 마신 와인잔이란 건 어떻게 장담하시는 건지. 지문입니다. 지문이요? 네, 지문. 이 와인잔인 예진 씨와 이하연 지문 외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분명하게 당신의 것이죠. 어머, 똑똑하셔라. 근데 왜 비어있는 거죠? 그건 본인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이번엔 진짜 결백해요. 진짜 밥만 마시고 갔는데. 아무래도 마신 건 반이지만 아마 나머지 반은 다른 데 사용된 것 같은데. 다른데요? 네, 놀랍게도 뒷무대엔 할로윈 파티 마냥 핏자국들이 종종 묻어 있었죠. 어머, 전 몰랐었는데 너무 무섭네요. 그중 이 남아있는 와인 내용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제 알 것 같네요. 그래, 핏자국은 3군데 있었어. 근데 그중 채연이가 전에 발견한 게 있었지. 그걸 생각해보자. 테이블 아래 바닥 근처. 테이블 바닥 근처에도 튀긴 핏자국과 무언가 닦인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진짜요? 근데 그게 왜요? 닦인 핏자국 근처 바닥은 왠지 모르게 젖어 있었습니다. 핏자국을 씻겨내기 위해 물과 같은 물질을 뿌렸다 생각하는데 와인도 물과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나머지 반 내용물은 범인이 핏자국을 인멸하기 위해 사용한 거죠. 제가 범인이라 지금 몰아가시는 것 같습니다만 분명 밥만 마시고 아래층에 내려갔습니다. 범인이 우연히 제 잔으로 증거인멸을 해서 지금 저만 의심을 받는 것 같네요. 그치만 지문이 2명 외에 묻지 않았습니다. 예진 씨는 중간에 나갔고 그럼 뿌린 범인이 나오질 않는데요. 그게 잠깐, 혜연 씨의 말이 될 수도. 총도 재훈 씨 외에 지문이 묻지 않았어. 도구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긴 해. 지문을 남게 하지 않는 도구라면 그거밖에. 그래, 장갑. 장갑이라면 충분히 지문을 안 남길 수 있어. 그럼 장갑을 이용해서 핏자국을 지우려 했던 건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처음에 뒷무대에 3명이 있었어. 와인 준비 후 배달을 했으며 중간에 이하연 씨가 받아 2명에게 전달. 시간이 지나 이하연 씨는 밥만 마시고 직원이 복도로 갔고 수면제로 인해 기절. 예진 씨는 그 모습을 보고도 뒷무대를 나갔다. 총에 재훈 씨의 지문을 묻힌 뒤 사건 발발. 총을 쏘아 튀긴 핏자국을 닦기 위해 장갑을 끼고 이하연 씨의 와인 내용물을 씻겨냈어. 시체를 옆으로 재빨리 옮기고 도망쳤어. 지금까지 이을 수 있는 최대 추리고. 일단 기다릴 수 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자. 일단 알겠습니다, 이하연 씨. 이번엔 복도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현우씨? CCTV로 기록하신 것으로 보았을 땐 복도를 가장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여기 주차장에선 가장 많이 목격했겠죠? 그럼 하나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CCTV B만 어째서 고장이 났습니까? 다들 대부분 궁금해하신 것 중 하나네요. 전력 공급이 약했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A, B, C 모두 꺼지지 않은 거죠? 문제는 사실 B에서밖에 날 수 없었습니다. 왜죠? B만 전선이 대체로 약해 전기가 나가 고장보단 꺼진 거여서. 그래서 뭐 가벼운 문제였습니다. 가벼운 문제면은 왜 거의 1시간 동안 방치해둔 겁니까? 사실 고장나고 한 40분 후 정비사가 고치긴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전부터 말씀드리려 했습니다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왜 대체 기록하지 않으신 겁니까? 별 중요한 게 찍히질 않은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네? 그건 본인 귀로 들으셔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딱히 거짓말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모서리 뻔뻔해. 제 입으로 당신 귀에 들려주어야겠군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 CCTV B의 위치를 기억해보자. 그럼 바로 알 수 있지. CCTV B가 일단 김현우 씨에게 말해보자. 얼굴을 찍을 수 있게 중요하죠. CCTV B는 계단 입구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CCTV B는 자세한 얼굴을 찍을 수 있기에 중요하다는 걸 모르시진 않을 텐데요. 이런 젠장, 엄청 중요한 거였다니. 전 바보같이. 왜 이제서야 아신 거죠? 전 그날 총소리를 감지한 CCTV를 확인하느라 바빴고 A, C에 사람이 찍힌 걸 목격했습니다. B는 고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믿기도 그렇고. 정신사나워 기록할 틈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B는 기록할 수 있었는데 바빠서 기록하지 못했다. 더욱 수상하지만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번엔 우영씨에게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형사님, 본 셰프 발언해도 됩니까? 얌전해졌네 얘가 형사 때문에. 네? 말하십시오. 마음대로. 본 셰프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냥 조용히 하라고. 그 요리실 천장은 방음시설이 완전 구리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셰프 미치겠습니다. 이미 미친 것 같은데. 그럼 하나 질문하죠. 총소리가 나기 전 위층의 소리에 대해. 총소리가 나기 전 위층은 어땠습니까? 총소리가 나기 전까지는 평온, 고요, 조용. 아무 소리도 안 난 거네? 총소리가 나기 전엔 그다지 소음이 나지 않았단 거군요.
그렇지. 주로 앉아서 회의를 했으니. 그럼 총소리가 나기 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였는지 말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증언 시작. 총소리가 나기 전 본 셰프 창고 자리 30분 전 요리실 근처가 더러워 복도를 청소했다. 계단이 더러운 걸 발견. 얼른 청소를 하러 계단으로. 그런데 어이쿠 성인식 때 준비할 메뉴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2층 뒷무대로 올라가 메뉴를 질문하고 다시 돌아갔다. 내려간 건 총소리가 나기 10분 전. 계단에 본 셰프 외엔 지나가지 않았던 것 같다. 그 후 창고 정리를 하러 갔다. 잠시만요. 그럼 거의 계단이나 복도에서 있으셨던 겁니까? 대표에서 강등당한 후부터 청소도 했다.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무슨 말한 겁니까? 네, 본인도 모르시는 것 같군요. 잠만, 근데 진짜 모순인가? 무언가 함정에 걸린 느낌이다. 일단 앞만 보고 달려보자. 무엇이 모순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잖아? 이것은 CCTV 기록입니다. 그런 것도 있다니 본 셰프 신기합니다. 신기해? 그건 됐고 CCTV에 AN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1시 19분) 누군가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고. 아까 우영씨도 이 시각쯤 계단에 아무도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뭡니까 이상합니다. 그러게 이상하다. 뭐가 말이죠? 분명 압니다. 그 시각쯤에 계단에 소리조차 안 났다입니다. 뭔데? 그럼 귀신이야? 아, 네? 본 셰프 억울합니다. 진짜 아무도 없었는데 거짓말쟁이 되었다입니다. 뭐 귀신이야 뭐야? 이제 그만 모순을 인정하시죠, 우영씨. 인정 안합니다. 진짜 결백 그 자체입니다. 아니 그럼 뭐야? 우영씨가 이 건에 대해 거짓을 해봤자 도움 가는 건 없어. 그럼 우영씨의 증언이 맞는 말이라면 이게 잘못된 거야? CCTV 기록이 모순이었던 건가? 그럼 CCTV 기록이 애초에 모순이었다고 치면 이거였군. 여러분, 이제
모든 실마리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럼 진범은 대체 누굽니까? 맞아, 모두에게 가르쳐줘. 기회는 한 번뿐이다. 뒷무대에서 독살이 가능했었던 사람. 역시 그분밖에 없군. 그럼 알려드리죠. 신단아를 독살시킨 범인은 음... 음... 하연씨, 이하연씨, 바로 당신입니다. 저 말인가요? 그렇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처음 독살부터 설명드리죠. 배터리가 없다는 핑계로 당신은 다나씨에게 주문을 부탁했습니다. 그 후 얼른 뒷무대 입구까지 달려가 예진씨의 배달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 다음 하연씨는 미리 준비해놓은 수면제와 독약을 몰래 탄 거죠. 그래서 하연씨는 예진씨 대신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미리 세팅을 해야 했기 때문에. 대단하시군요. 그런 망상은 처음이어서. 무슨 소리십니까? 애초에 몰래 독약을 탈 공간이 어디 있는 거죠? 뒷무대엔 조형물들과 가림막이 있는 걸 아실 텐데. 아,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그렇다면 예진씨도 범행이 가능하지 않나요? 애당초 예진씨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독살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배달할 때 말고는 약을 넣을 순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약을 넣었다 가정해도 하연씨, 본인이 받고 2명에게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럼 미리 누구에게 줄지 세팅해도 별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진씨는 범인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제가 독살을 했다 해도 하나씨는 연설대에 올라가 연설을 했는데요. 아직도 그러시는군요. 뭐가요? 맞지 않나요? 애초에 다나씨는 연설대에 올라갔는데. 이제 알겠어. 어째서 다나씨는 독살을 당했는데 살아있는 상태로 연설대에 올랐는지. 계단과 복도를 목격한 증인들이 증언을 잘 생각해보면 이미 답은 나와있어. 지금 하연씨에게 설명해주자.
설명해드리죠. 사건 당시 그날은 아무래도 2명의 다나씨가 존재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나씨는 분신술을 하는 초능력자였나요? 아닙니다. 당연히 분신술은 말도 안 되죠. 하지만 대신 범인이 분장을 한 거라면 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장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분장을 한 사람은 지금 저와 마주보고 앉은 하연씨, 당신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CCTV에 보면 애당초 CCTV는 당신의 동선을 감추었고 우영씨의 증언에 따르면 다나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코트를 던졌다고 합니다. 우영씨, 그때 본 인물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주십시오. 토끼 가면, 검색 옷, 모든 게 완벽 그 자체에. 하지만 전 아래층에 사건 전에 내려가 애초에 사건 전 아래층이 아닌 드레스룸에 들어간 겁니다. 안 그랬으면 분장을 할 사람은 전혀 없는 게 돼버립니다. 하지만 우영씨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나씨와 같은 사람을. 우영씨의 말이 진짜인지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애초에 우영씨는 몇 시간 전부터 요리실에 있어 다나씨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다나씨의 복장을 정확히 말하였다는 건 정말로 그날 다나씨가 2명이었다는 걸 증명한 거죠. 다나씨는 그날 2명이 확실한 거죠. 신범에게 독살당한 진짜 신다나씨와 관중들에게 보이기 위해 조작된 가짜 신다나씨. 그럼 가짜는? 시침이 떼지 마십시오. 가짜 신다나씨. 아니 잠깐만요, 탐정님. 그럼 이번 사건은 대역을 이용한 살인사건이라는 소리입니까? 네, 엄연히 말하면 그렇죠. 아니 세상에, 그럼 저흰 전부 속은 거군요. 놀랍군요. 그런 망상을 다? 또다시 발뺌하실 생각입니까? 근데요, 탐정님. 지금까지의 추리는 다 좋은데 하나 이의가 있습니다. 뭐죠? 대여까지 나온 거면 딱히 없을 텐데요. 제가 독살에다 추가로 총까지 혼자선 못할 텐데 말입니다. 애초에 전 총을 쏘지 않았어요. 경찰에서 밝혀졌고. 근데 그걸 전부 다 동시에? 제 동선을 보아도 그건 불가능할 텐데요. 그래, 여기가 대망의 선택지야. 정말로 하연씨는 대역으로 연설대에 올랐어. 그랬는데도 총소리는 우리의 귀에 날카롭게 꽂혔다.
무조건 범인의 말과 반대로 생각하지는 말자. 진짜 진실엔 외부 요인 따윈 없다. 그럼 저도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들어보자. 이하연 씨의 범행은 혼자선 당연히 불가능하죠. 이게 무슨 일이죠? 그럼 왜 절 지목하신 건지? 제 말을 잘 해석해 보시죠. 범행은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잠시만요, 탐정님. 설마 그럼 이번 살인사건에 공범이 있었다는 얘기십니까? 네? 말도 안 돼요. 공범이라뇨. 네, 맞습니다. 공범은 하연 씨의 범행 외에도 또 다른 범행 흔적들이 있었다. 그 흔적과 관련된 것, 그것이 공범을 가리키는 증거다. 네, 맞습니다. 공범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말씀해 보시죠. 누가 진짜 공범인지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연기가 너무 어색하시네요. 말씀드리죠. 공범의 정체는 김현우 씨입니다. 네? 전 놀란 것보단 궁금하네요. 제가 왜 공범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일단 장갑과 환풍구가 문제입니다. 현우 씨는 장갑을 끼고 환풍구를 통해 뒷무대로 이동합니다. 그러던 와중 다시 CCTV실 급하게 도주하려던 장갑이 찢어진 거죠. 그 후 장갑이 찢기고 더러워진 나머지 급하게 CCTV실 쓰레기통에 버리게 된 겁니다. 전 더 억울한데요? 그 비싼 걸 찾기 위해 얼마나 애타게. 아니, 그럼 왜 가장 가깝고 눈에 띄는 쓰레기통은 눈치를 못 채신 거죠? 그건 제가 시야가 추가로 CCTV 기록이 이번 사건의 범인을 알게 해주었죠. CCTV요? 그게 왜요? 뭐가 문제죠? 우영씨 방금 전 증언 기억나시죠? (21시 20분) 전후 계단엔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걸 어떻게 단언컨대 믿죠? 그럼 반대로 우영씨가 거짓을 해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거짓을 하면 봐요,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영씨 증언이 사실이면 CCTV A의 기록은 조작된 거나 다름이 없게 되죠. 아니, 그랬으면 A의 기록 전체를 바꿨겠죠. 아니요, 굳이 그렇게까지는 다 바꿀 필요는 없죠. 당신의 목적은 하연 씨에게 알리바이를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 제 아내를 그렇게 함부로.
하연 씨가 21시 19분에 내려가고 올라오지 않으면 하연 씨는 사건에서 제외가 가능했던 거죠. 아, 그래서 제가 CCTV 기록을 조작했다? 네, 특히 A를 조작한 겁니다. 그럼 제가 공범이면 장갑을 끼고 총을 쐈다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하지만 전 체포된 후 옷도 갈아입지 않았는데 왜 핏자국이 제 옷엔 없죠? 과연 맨옷에 쏘았을까요? 그럼 제가 다른 소품을 준비했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밝혀드리죠. 피 흔적이 있는 증거품, 그거겠지. 이 코트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건 반응하신 걸 보니 아시는 것 같군요. 그럼 혹시 코트에 묻은 튀김피도 아시겠어요? 굳이 귀찮게 설명드릴 필요 없으니 일단 마지막으로 두 분께 제 추리로 사건의 진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원 살인 사건의 비밀. 그 진실의 숨겨진 이면을 밝혀드리죠. 성인식 연설 전에 성인식에 대해 셋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준비해둔 약을 타기 위해 배터리를 핑계로 다나씨에게 주문을 부탁했죠. 그 후 예진씨의 발걸음이 들려오자 재빨리 하연씨가 나가 받았습니다. 뒷무대에 가림막과 조형물들의 몸을 숨겨 신속히 수면제와 독약을 세팅한 뒤 두 명이 모두 마시는 걸 지켜보고 나서 하연씨는 드레스룸으로 자리를 뜨게 됩니다. 우영씨가 말한 대로 토끼가면을 쓴 검은색의 옷 여성. 네, 그건 사실 이하연씨였죠. 하연씨는 이번 사건을 총살로 위장하기 위해 다나씨의 대역으로 분장을 한 거였습니다. 그 후 다나씨와 재훈씨가 자는지 확인 후 현우씨가 장갑을 끼고 환풍구를 통해 뒷무대로 온 겁니다. 재훈씨가 기절하기 전에 왔으면 재훈씨도 현우씨를 목격해야 하겠기 때문이죠. 현우씨는 총을 흉기로 보이기 위해 재훈씨의 것인 것처럼 지문을 묻힌 거였죠. 그 외에 공작은 없는 거 보니 현우씨는 코트를 걸치며 총을 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설씨가 대역으로 분장한 하연씨가 연설대에 서게 됩니다. 그런 다음 총을 쏜과 동시에 하연씨가 총에 맞은 척하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핏자국이 한 군데가 아닌 거 보니 총을 쏜 위치와 다른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총을 쏜 후 위치를 옮긴 거죠. 현우씨는 얼른 피 묻은 코트를 바닥에 버린 뒤 현장에서 바로 사라진 걸 보아 CCTV실과 연결된 환풍구를 탔다고 유력하게 집을 수 있죠. 하연씨는 바닥에 버려진 코트를 들고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혼란이 가득 찼겠죠.
그러나 기적처럼 누군가가 계단으로 올라오는 소리를 들은 하연 씨는 급한 마음에 그만. 무영 씨의 얼굴에 코트를 던져버리고 드레스룸으로 신속히 도망가 몸을 숨기게 된 거죠. 그렇게 드레스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시간이 지난 뒤 현장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사건의 진실입니다. 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제 추리에 이의는 없으십니까? 그렇지만 저희 동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말해야겠어요, 여보.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으니 이제 저희 가족을 위해서라도. 알았어. 그럼 진짜 범인? 드디어 드러내시는군요. 어떻게 그렇게. 그럼 도대체 왜 죽이신 겁니까? 맞아요. 어떤 이유면 사람의 생명을. 이 사람들께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아이요? 저흰 그 자식을 죽일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제 특이사항에 적혀있던 것처럼 전 원래 경찰이었습니다. 네, 근데 어떤 사건으로 다나 씨에게 패배하셨다고. 네, 그게 아무래도 당신들이 말하는 동기였나봐요. 다나 씨는 제 아내가 소유한 무도회장에서 작년에도 파티를 했었죠. 제 아내는 임신 6개월 차라 제가 옆에서 보호해 주었죠. 아니, 임신 6개월인데 일을 계속하신 건가요? 네, 그날은 유독 수입도 컸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했던 시기라. 일을 했던 게 가장 큰 후회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시죠? 드레스룸에서 서로 얘기를 하다 잠시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 다나 씨가 화가 난 상태로 드레스룸에 볼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 화난 상태로 문을 있는 힘껏 세게 찼습니다. 제 아내는 문 근처에 있어서 배가 살짝 압축될 정도로 세게 맞아버렸습니다. 그날 그 고통은 상상도 못했죠. 네, 잠깐 놀라고 여기에 없었던 사람 마냥 다시 돌아갔습니다. 전 그 한순간 절망에 가득 찼고 제 아내의 비명소리가 가슴에 핏으로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고소했으나 재력으로 인해 저희가 패배했고 거기서 그만하면 될걸. X끼는 저의 경찰직을 해지시켰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와 제 남편은 자식과 직업을 잃어서 다나 씨를 죽여버리도록 계획을 짜게 된 겁니다.
그런 가슴 아픈 동기가. 현우씨? 이하연씨. 네? 저도 듣고 다나씨가 얼마나 그런 못된 인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버린 행위는 용납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자고로 당신들이 부모로서의 씻지 못할 상처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을 죽인다고 그게 달라집니까? 아니죠. 아이가 죽임을 당해서 똑같이 부모로서 다나씨를 죽였다? 그게 정말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습니까? 당신들은 자신의 아이가 죽임을 당한다고 또 다른 가정의 자식을 죽인 겁니다. 비록 다나씨가 인간인 척하는 짐승 새끼라 생각해도 다른 한 가정의 자식을 죽인 건 다름없습니다.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만큼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무슨 짓을... 여러분, 다시 생각하니 모두에게 해를 끼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히 탐정님께 더욱 죄송합니다. 탐정님의 말씀 마음 깊이 새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우씨. 그럼 두 분은 이제 슬슬 저희랑 함께 다시 서로 가주셔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정리되었고 부부는 체포되었다. 탐정님 덕에 이번 살인사건도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됐네요. 아닙니다. 형사님 덕이 더 크죠. 과찬이십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야말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강진우, 오늘 얘 어딨어? 내가 그렇게 멋있었나? 그렇고 말고 특히 범인 밝힐 때 멋졌어.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네. 안되겠어. 오늘은 기념일로 둬야 해. 뭐시라? 그 정도까지. 전 이만 서로 다시 가봐야 할 것 같네요. 벌써 가시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탐정님도 아가씨도 나중에 또 뵙시다. 네, 감사했습니다. 또 뵈긴 싫은데 그만큼 사건이 또 있단 거니까 평화로울수록 좋죠. 보기보다는 면탕주인 것 같군. 회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회장님? 경호원들에게 소식을 듣고 바로 왔네. 너무 늦은 것 같군. 그럼 소식은 들었겠네요. 그럼 내 딸을 죽인 놈들을 찾았다며? 네, 찾긴 찾았습니다. 처음엔 초짜인 줄 알고 걱정했는데 운이 좋았나 보군. 암튼 내 딸의 억울함을 그나마 달아준 것 같아서. 이럴 땐 뭐라 하지, 경호원? 이럴 땐 고맙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 딸을 죽인 범인을 찾아줘.
고맙네. 별 말씀을요. 돈을 얼마 정도 받고 싶은지 결정되면 나중에 내 기업에 전화하게. 네, 알겠습니다. 난 그럼 이만 딸 장례식을 치르러 가도록 하지. 경호원. 네, 가시죠, 회장님. 야, 갔어. 회장님 포스가 너무 무서워서. 딱히. 어쭈? 다리는 지금 지진난 거 마냥 너도 벌벌 떠는데? 아니거든. 어? 수호네? 스피커 켜고 통화해봐. 얘들아, 형사님께 연락 왔더라. 오, 뭐야. 너 형사님이랑 친분이 있었어? 아니, 사건 때 나도 퇴장시켜서 형사님 붙잡고 사건 끝나면 즉시 알려달라 울면서 요청했거든. 수호 오빠도 힘들었구나. 아무튼 정말 축하한다, 야. 그래, 고맙다, 수호야. 안되겠다. 말로만 축하는 아니지. 지금 둘 다 탐정사무소 상가에서 모일 수 있어? 뭐야? 탐정사무소는 왜요? 아래 라면 가게에서 소박하게 축하를 하자. 어때? 매우 소박하면서 좋네. 채연아, 너는? 난 만사 오케이지. 지금 바로 가자. 오케이, 먼저 와서 기다려줘. 곧 갈게. 알았어. 우리도 이제 사무실 쪽으로 돌아가자. 오케이, 고고. 상가로 가자. 끝났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가 마무리되는구나. 아이. 여기 있다. 오, 왔어. 두 명 모두. 늦은 건 아니지? 에이, 약속 시간 잡는 것도 아니고. 얼른 들어가요. 배고파. 에휴. 오케이, 내가 쏜다. 오, 진짜로 쏴버릴까? 그럼 모두 얼른 들어가자. 여기로 들어가야 되나? 그렇게 우리는 사건 하나를 해결했고 다시 한번 평화를 되찾았다. 그런데 뭔가가 자꾸 신경 쓰인다. 아니, 미안하다. 왜 미안한진 나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 것 같다. 이번 사건, 이하연 씨와 김현우 씨, 그리고 신다나 씨까지 셋이 모두 다 같이 행복할 순 없었을까? 반드시 한 명은 사라져야 했나?